아까 불이 언제 타오르냐 그럴 때 감정이 건드려진데 우리가 불이 타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대부분 아까 이제 이 앞부분의 그림에서 지금 이 왕따라든가 외연적 어려움까지 있는 부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 6, 7, 8, 9, 10단계까지 진행이 돼요, 대부분. 근데 언제 상담실에 오냐 그러면 이런 외연화 문제가 있을 때 상담실에 오고, 이런 내연화 문제 연기난 상태에서는 잘 오지 않아요. 우울이 극심한 상태에서 있을 때 공황이 오거나 이럴 때 상담실에 의뢰되지 연기난 상태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사실은 이제 이 7단계가 되어야지 사실은 많이 개입이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0에서 6단계는 개입을 하지 않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대부분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개입은 아까 연기 나기 이전에 이제 평상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혹 연기가 났다면 어떻게 연기를 꺼야 될 건지, 불을 꺼야 될 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쉽게 계속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또 뭐 기업에서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되게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거를 제가 패스 원리라고 이제 이게 뭐 했습니다. 이 패스 원리가 뭐냐면 듣기, 공감하기, 구조와 대안 발견이라는 영어의 첫 자를 따서 제가 이제 패스 통과해. 괜찮아, 통과. 우리 넘어가자, 패스하자. 이제 이런 부분의 원리의 함축적인 의미로 있는 건데, 이 소통하는 4가지의 방법에서 첫째는 들어야 된다. 다 알아요. 공감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요. 이까지는 많이 알아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조화하고 대안 발견에서 교사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고, 공감도 이 공감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린다. 그래서 기름을 붓지 않고 불을 끄는 공감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패스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진 그림. 자, 그림을 보면 위에서 말한 패스 원리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에 좀 해당이 될까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손가락으로 한번 번호를 해볼게요. 자, 듣기 1번, 공감, 구조화 3번, 4번, 대안 발견. 자, 이 그림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우리 왼손, 오른손 자유롭게 조금 손이 가벼운 손을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네. 네. 손을 안 올리신 분들은 몸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몸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헷갈린다. 그 다음 나는 이게 굉장히 맞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힘들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 약간 듣기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듣기와 공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듣기에서 듣기 중재. 자, 교사들이 해야 될 듣기 중재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귀가 2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연기를 좀 끄면서 들을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러면 듣기와 감정은 아까 말한 공감에서 실과 바늘하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들어야 되냐면은, 이제 그냥 내 듣고 있을게, 말해봐, 열중 쉬어,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없잖아. 왜냐하면 얼마나 교사들이 일이 많아, 행정일이. 그죠? 마음은 잘 돌보고 싶은데 모든 공무원의 일들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그러니까 막 이게 문서 더미 속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너무 좀 표현이 직설적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이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준다라는 것에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그래도 적어도 듣고는 있구나, 나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이제 바쁜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연대에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아, 교수님 이제 뭐 좀 질문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물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죠. 이게 이제 구조화예요. 제가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봐요. 내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이게 구조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쁜데 막 이게 치우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래 그래 다음 보자. 이러면 약간 내가 나머지로 취급되어진 우리 20 나누기 3 하면은 3, 6, 18 나머지 0.2죠. 0.2 같은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화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내가 지금 5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는데 내가 움직이면서 혹시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까? 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내 상황을 알잖아. 지금 내가 5분밖에 없는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럼 움직이면서 들을게요. 혹 듣다가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볼게요. 이게 구조화예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동일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뭐 얘기할 때 뭔가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렇게 듣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 다 이렇게 의도만 갖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의 그런 공통적인 불편감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담탱이가 내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속상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교사들은 애쓰는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를까 할 때 이제 교사들의 마음은 애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존재가 무시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이 파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괴성이라는 거는 대부분 언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이제 아이들도 그러지만 교사는 없냐고 하면 교사 안에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들을 상담할 때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무시받을까봐 쪽팔리게 될까봐 사실은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학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다. 어떤 두려움? 제가 나를 무시할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잘 듣는 방법은 지금 이제 2배로 듣는 것이 해체적 경청은 이런 거죠.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학생에 대한 편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이 뭐냐면은 내가 편견으로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 봤을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봤을 때 순간순간마다 제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우리 이제 주로 하는 게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면 또 시작이다. 그럼 제가 벌써 시작이다 그럼 벌써 고개가 나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이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아주 예민하게 센스타브하게 캐치하는 것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삐지는 거예요, 유치하게. 그래서 제가 그 유치하는 게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면 알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또 시작이다. 말은 안 했어. 잘 듣는 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예요? 비언어적으로 머릿속에서 또 시작이다.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내한테 와. 맨날 이제 막 돌아다니면 쟤 또 시작이다. 또 왔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나 상담사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영혼과 우리의 느껴지는 걸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교류하고 있잖아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온몸으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어떻게 다 그냥 뭐 말은 안 하지만은 몸으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류예요. 학생들도 와서 사실은 하루 앉아 있지만 그 교실에서 느껴지는 교사와의 그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 교사가 머릿속에서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무시되어지는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해체적 경청이 내 안에 뭐가 있나를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부분들. 자, 두 번에 이제 온몸으로 드는 거 방금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은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 너 무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그래요. 쌤 무시했잖아요. 내가 너 언제 무시했어? 방금 전에 무시했잖아요. 그럼 쌤이 내가 언제 너 무시했는데 방금 전에 막 더 이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쌤 거짓말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내가 언제 너 무시했어? 쌤 진짜 거짓말 구라쟁이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때 빡 도는 거예요. 너 선생님을 무시하고 이제 진짜 이제 화가 막 이 연기가 아니라 이제 연기가 나서 불이 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대안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ADHD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적응을 못해서 자꾸 이제 이 아이들이 참 재능이 많고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사회의 지도자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리꿈 대안학교를 12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15년 전에 이제 사실 안산에서 했는데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는데 충청도 양반들은 참 재밌더라고요. 참 좋다고 박수치고 막 좋다고 하다가 이제 정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참 이제 마음을 다른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아, 충청도 모든 양반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대안학교를 끝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정신병자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했던 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어떤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니까 이제 막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사는 내가 얘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제가 내한테 거짓말한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맞아. 철수 너가 선생님이 너가 무시했다고 느꼈다면 네가 화가 날만하다. 자, 무시했다가 아니라 뭐 한다? 무시했다고 너가 느꼈다면 화가 날만하다.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연기를 꺼야 되잖아, 불을. 그랬지 막 이렇게 이제 막 발발발발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 너가 무시당했다고, 너가 뭘 보고 너는 무시를 선생님이 너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 단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철수 너는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한 게 너를 무시했다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쌤한테 물어봤어. 아, 선생님 철수 얘기가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데 혹시 이제 아이를 보고 좀 웃으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웃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얘가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웃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끝나고 그 선생님하고 이제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도 학생들 얘기할 때도 늘 선생님이 웃는 얼굴이다. 이게 늘 스마일이야. 이게 항상 스마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낼 줄을 모르고 스마일. 내 이름은 별칭은 스마일이야.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 이게 무시된 걸로 했을까 봤을 때 얘가 화가 났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너 이제 지금 뭐 똑바로 앉아 뭐 어쩌고 하니까 선생님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화가 나 있는데 선생님이 실실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상대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어떠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웃어야 될 때와 웃지 않아야 될 때를 조금 분간하는 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웃을 수밖에 없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왜? 늘 이분은 싸움이 일어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싸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웃는 부분으로 대처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이에게는 접촉점이 된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비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온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것들은 다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는 창구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몸으로 듣는 것이 잘 듣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해체적 경청. 그 다음에 이제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아이들한테는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철수 너 봤을 때 많이 힘들 것 같아.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면 그냥 10분 옆에 내가 너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 물어보고 그냥 10분 옆에 같이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듣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거나 또 아이들하고 집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힘들게 감정을 막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울거나 토하거나. 이게 토한다는 것은 울분을 토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말이 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옆에 있어도 괜찮겠니?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내가 같이 옆에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온몸으로 듣는 거다. 근데 이제 우는데, 그래, 울든 말든 다, 그래, 울어. 나는 바쁘니까 뭐 할게.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더 막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힘들 때는 같이 있어주는, 그게 이제 존재를 인정받는 거다. 사실은 이건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는 거, 온몸으로 듣는 거, 이제 이 부분까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는 선생님이 너 얘기를 들었다고 너가 알 수 있겠니? 그럼 저에 대한 편견만 안 가져도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